안녕하세요. 맥케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오스코텍이 오늘 오전장에 장중 하한가였는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가오는 에스모 2023에서 마리포사 임상 3상 초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제약 관련되는 부분이 대부분 급락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투심에 영향을 미쳤던 종목이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입니다.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갭다운해서 장중에 하한가를 바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절반 정도 줄이고 난 다음에 이제 등락을 하다가 종가는 20.85% 하락하면서 마쳤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아침에 갭다운해서 음봉하고 반등이 좀 나왔다가 종가가 최저가가 되면서 1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오스코텍과 유한양행 이 정도 급락하는 부분은 굉장히 드문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사 점검이 좀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이제 뭐 자세하게 나온 게 없어서 해외발 기사를 좀 참조해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어스닷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먼저 이 존슨앤존슨의 이제 콤보 이 병용요법에서 여기가 이제 리브리반트죠. 예. 아미반탑마비라고 해가지고 이중항체입니다. 콤보에 이제 쓰이는 게 이제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 렉라자죠. 렉라자 관련되는 부분을 개요를 보면 본래 이제 이 제노스코는 오스코텍의 이제 미국 자회사죠. 여기서 개발을 하던 부분이 이제 전임상 단계에서 유한양행으로 이 2015년도에 기술 이전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기술 개발하는 가운데 2018년도에 얀센으로 1.4조 원대의 어떤 라이센스 아웃을 하죠. 근데 국내 부분은 제외해서 전 세계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 티닉 관련해서 임상이 국내 쪽에서 일어나는 것은 스폰서가 유한양행이고요. 그 외에 이제 지역에서 글로벌로 진행하는 것은 얀센 주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이미 이제 2차 치료제에 이어서 올해 1차 치료제로도 지금 허가가 돼 있고요. 해외에서는 이제 여러 임상들이 되고 있는데 이번 이제 에스모에서 병용 관련되는 3상 이제 주요 지표가 이제 이전에 이제 탑라인 발표일 때 좋았다. 통계적 유의성도 좋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상세하게 나오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 콤보 관련되는 부분이 렁 캔서니까 폐암이죠. 폐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타그리소에 있어서 이제 프로그레션, 암 진행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좀 비트 이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첫 번째 단락은 좋은 이야기인데, 근데 뒤에 보시게 되면 슈드 아스트라제네카는 워릭, 뭐 걱정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어떤 좀 시니컬한 주제죠. 그래서 전체로 보면 페이지가 한 3페이지인데 주요한 부분들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풀 데이터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옵니다. 보통 이제 16일 날 초록이 나온다 하다가 이제 19일 날 나온다 하다가 또 이제 18일 날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존슨앤존슨의 이 드럭 컨비네이션 리브리반타와 레이저티닉 관련되는 부분의 병용이 아웃퍼폼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앞섰다는 거겠죠.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폐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월스닝이니까 좀 악화 관련되는 부분을 슬로잉 좀 이제 낮추는 데 있어서 이 부분들을 아웃퍼폼 했다는 소리잖아요. 하지만 근데 항상 영어에서 하지만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But it will take more than 뭐 좀 더 뭐 이상의 것이 뭐 필요하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튜머 프로그레션 암 진행 관련되는 부분의 데이터를 이겼다는 거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EGFR 킹이라고 하는 건 타그리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왜 그러냐면 이 작년도에 EGFR 이니비터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타그리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그리소가 블록버스터거든요. 거의 하나로 보면 7조 정도의 매출액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도전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존슨앤존슨의 이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튜머 프로그레션 관련되는 데이터가 좋은 거 이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본다라고 하면
밑에 바로 있는데 헤드 투 헤드라고 하는 건 직접적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임상을 하는 겁니다. 대조군이 바로 이제 비교 대상으로 타그리소를 딱 이렇게 잡고 레이저 티닙 단독도 있고 뭐 레이저 티닙하고 리브리반트 요렇게 해서 병영에 가서 바로 비교하는 거예요. 보면 뒤에 보면 유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유한양행의 파트너 디드 레이저 티닙하고 리브리반트 이게 the risk of progression or death 그러니까 진행이나 사망 관련되는 부분의 리스크를 30% 줄였다. 타그리소 대비해 가지고요. 예. 그래서 EGF 변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비소세포 폐암 요 부분에서 임상에서 요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그 median time patient had lived without disease. 그러니까 그 암이 그러니까 PFS 값이라고 하는 말은 암이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도가 이제 되지 않을 동안 그러니까 되기까지 혹은 뭐 사망할 때까지 기간을 따지는 게 그게 이제 PFS 값입니다. 보통 OS 값을 많이 하는데 폐암 쪽에서는 PFS 값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23.7개월 정도가 나왔고 타그리소가 16.6개월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대비 여기가 30% 정도 개선을 했다는 겁니다. 요거만 본다라 보면 상당히 이제 좋았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임상의 상황이나 지금 현재 폐암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의 상황을 보고 이제 판단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초록 말고 상세한 데이터는 this coming Monday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이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초록이 late breaking obstetric으로 된 것만큼 굉장히 관심 있는 내용이다. 이런 부분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관심 있는지라고 좀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암이라고 하는 게 이제 폐암이 이제 국내에서도 보면 가장 이제 진단이 크고요. 그 암 시장 중에서 가장 높은 게 폐암 시장입니다. 그 폐암 중에서도 이 비소세포 폐암 비중이 85%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또 비소세포 폐암 중 환자 중에서 EGFR 변이가 가장 많은데 특히나 또 아시아권에 또 되게 많아요. 한국, 일본, 뭐 중국. 그렇기 때문에 임상할 때 보면 아시아권에서 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이 타그리소 같은 경우가 FDA에서는 2015년도에 2차 치료제로 승인받았고 2차 치료제가 되면 1차 치료제에서 사망했다든지 거기서 반응을 보이면 시장 규모가 1차 대비해서는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발사들은 계속 이제 1차 치료제로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 약물의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병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치료제로 가기 위해서 이 타그리소 단독을 했던 게 요게 이제 임상명이 플라우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18.9개월 정도가 나와서 이 비교 대상인 1세대 1회사라든지 타세대가 한 10.2개월이니까 거의 8개월 이상 좋았죠. 보통 이제 이런 그 6개월 이상 정도가 좋으면요, 굉장히 이제 성공했다. 통계적 유의성을 뭐 P값이라든지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는 후발 주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추가 임상들을 막 하는데 이번에는 병용으로 O8이라고 하는 임상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PFX는 엄청 잘 나왔죠. 30개월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안전성에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임상 자체는 이제 성공적이지 못했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플라우라 2를 이제 했는데 여기에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썼죠. 시스플리틴하고 이제 병용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공개가 이제 또 올해 되었거든요. 그 값이 25.5개월입니다. 그래서 58보다는 이제 데이터 값이 작습니다만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는 높지 않습니까? 25.5개월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존슨앤존스와 유한양의 입장에서 보면 본래 이제 이 레이저 티닙 단독으로 했을 때 타그리스 단독 대비해서 PFS 값이 20.6개월 나와서 더 잘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2019년도에 2차 치료제로 승인받았고 1차로는 이제 올해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중요하게 이제 대규모로 하는 이 레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이 대조군으로 타그리소 단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타그리소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병용으로 해서 이제 이 데이터를 내버렸잖아요. 25.5개월. 그러니까 단순히 18.9개월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이 25.5개월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져 버린 어떤 모멘텀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25개월이나 30개월 정도의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타그리소가 이제 안전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열등하지 않은지가 이번 이제 마리포사 관련되는 임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긍정적이었던 부분들이 소규모로 이제 벌어졌던 이 크라이살리스 임상에서는 중앙값이 33개월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얀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2025년도까지 제약부에서 600억 달러 매출이 달성 가능하다. 그 중에서 이 얀센이 뽑은 어떤 5개의 중요 포트폴리오에서 이 아미반타맙, 요게 이제 리브리반트죠. 그 다음에 레이저티닙 병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마리포사 임상 같은 경우에는 다국가로 지금 1000명이 들어가서 내년도에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하고 이번에 이제 중간 데이터를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기대를 하고, 탑라인 발표에서 좋았기 때문에 오스코텍의 주가도 7월 달에 단기로 한 50% 급등을 했던 흐름이 그런 연유예요. 예,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제 본제 상세 데이터가 이제 이번에 나온다, 이런 어떤 배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런 차원에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내용을 좀 이제 살펴보면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마켓쉐어를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요걸 뺏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 여부가 상당히 이제 큰 문제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PFS 값이 좋았다는 것으로 땡겨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이제 리링크 파트너즈의 앤드루 버렌스라고 하는 이제 여기 MD니까 의사겠죠. 애널리스트 겸 이제 담당자인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사들과 환자들은 단순히 타그리소를 이 캔서 프로그레션, 암의 어떤 진행 관련되는 부분들을 멈추는 어떤 능력만 가지고 이렇게 타그리스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it is improving overall survival, OS 값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PFS 값도 중요한데 OS 값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even on the PFS 값, PFS 값이 나쁘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대치만큼 한 25에서 30개월 정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23개월이니까 조금 미달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나쁘진 않았는데, 리브리반트와 레이저티닙이 really have the most resounding win. 그러니까 압도적인, 우리 영화에 보면 명랑입니까 노랑입니까, 거기 보면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되는데 리사운딩 윈 같은 경우에는 아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보시게 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플라우라 2에서 타그리스 이제 콤비네이션 관련되는 부분은 여기에서는 이 사망률 관련되는 부분에서 38%를 줄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앞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25개월이 나와버렸으니까 이거보다 지금 낮은 수치가 나와버린 거잖아요. 23.7개월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리사운딩한 윈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뒤에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이 타그리소 단독이 이제 표준 치료제는 여전히 있을 것 같다, 요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어떤 배경으로 주가가 단순히 한 몇 개월입니다만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사들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에
어떤 흐름들,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들의 어떤 이런 흐름들이 주가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이제 안전성 관련되는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뭐 이 임상이 실패한 게 아니고, 존슨앤존슨은 굉장히 이제 호평을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했고, 주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미증시에서 존슨앤존슨은 크게 이제 이 부분들이 주가에는 영향을 주진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는 해외발 같은 흐름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오스코텍은 거의 장중의 한가,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급락으로 거래량도 터지면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훨씬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 중간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상세한 어떤 이야기들과 이제 안정성 이슈도 중요하다 했잖아요. 타그리소가 이제 58 임상에서 안전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설명들로 이제 현지 키 오피니언 리들이 어떻게 좀 반영하는지를 보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이 부분이 반등이 될지 여부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음봉이 나고 난 다음에 이후의 흐름들을 지켜보시면서 판단하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